둔산동 동화쌤입니다. 대박! 오, 드디어 시킨 거 하나. 한 단계. 이게 150자다. 150자다. 훌륭하십니다. 진짜요. 네.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채점할 때 보면 이게 글자 수 안에 이 150자나 이걸 다 쓰지 않으면 나머지를 못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잘한 거예요. 글자 수를. 아, 요거 쓰는데 몇 자를 사용하자, 이런 거는. 자, 찬이, 오방, 동화, 상상력, 도덕정치.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쓸모없는 나무일수록 크게 자랄 수 있다, 이것도. 그죠? 도토리나무, 큰 나무. 근데 크다, 큰 나무, 도토리나무가 큰 나무일지, 아니면 또 다른 큰 나무가 있지, 오해할 수가 있겠죠? 크다, 크니까. 우리는 모두 하찮은 물건이다. 그 하찮은 물건의 가치, 뭐 이렇게 쓰는 게 낫죠. 하찮은 물건의 가치의 재발견. 신은 상상력의 적용료입니다. 도덕은 선을 이끌어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이제 이 두 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쓴 건데, 신은 외적 생활에 많은 소재가, 신은 세계의 자화하라고 했어요. 세계를 내가 자화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네. 그러면 수필은 자아를, 나의 깨달음을 세계에 알려주는 거. 자아의 세계화. 소설은 세계와 자아의 갈등. 이해되세요?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외적 생활이라는 말 알겠죠? 그러면 외적 생활에 많은 소재가 축적되어서 나의 깨달음과 변화를 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되게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또 혹시 문학과 관련돼서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어서 소설은 나와 자아와 자아의 갈등, 자아와 남의 갈등, 자아와 자연의 갈등, 네. 인간과 인간 집단 간의 갈등,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수필은 뭐라고요? 내가 깨달고 경험하고 깨달은 거를 세계에 발표하는 것, 자의 세계화. 네. 세계가 자화화 되는 거는 시. 됐어요? 네. 그렇게 이 외적 때문에 외적과 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향성을 얘기해 준 겁니다. 지금 제가. 네. 자, 이렇게 이런 걸 하나를 할 때 관련된 거, 이 상상력도 되죠? 그쵸? 이렇게 이거를 세계를 자화하면서 뭘 시키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예요. 시각적, 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네. 자, 훌륭한 제목 여기에 이어지는 거네요. 훌륭한 제목 도토리 나무를 보지만 아무 쓸모 없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제목은 과일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재능을 고통당한다. 쓸모없어서 오래 살 수도 있었다. 이거는 쓸모없어서. 근데 좋은 제목은 과일나무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라고? 과일나무는 좋은 제목이 아니래요. 과일나무는 과일을 해주면서 꿈틀꿈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없어서 오래 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라고요? 제목으로 쓰지 못하는데 또 다른 효용성이 있었던 거고, 이거 쓸모없어서 오래 살았다. 그러면 이걸 왜 안 자랐을까? 뗄감을 안 하고. 그러면 이쁘니까 무덤 옆에다 꿈틀꿈틀 구부러진 소나무.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이란 쓸모와 다른 쓸모에 대해서 훌륭한이라는 거, 어떤 게 훌륭한 것이냐? 이거는 제목으로서 훌륭하다, 수식이. 요거는 과일로서도 훌륭하다. 요거는 관상으로서, 이렇게 쓰임새가 다르다는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쓰임새는 뭐라고요?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런 상황에서 비너스의 탄생 400년 동안 당장품과 다르고 무시되었다. 그런데 비평가로의 찬사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더 뭐라고요?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선도하는 거죠. 네. 400년 이후에 이제 현대 비평가 찬사로 특별. 400년 동안 있다가 새로운. 그러면 이때 이 비너스의 탄생을 만들었을 때 이걸 이해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해 못했더니 이때 재조명된 거죠, 그냥. 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왜 안 됐을까? 화풍과 다르다고. 이때는 왜 됐을까? 지금 화풍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당대는 인정받지 않다가 후대에 인정받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 당대에 인정받고
후대에 인정 안 받는 게 가치가 있을까? 둘 다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 가지수를 나누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다 쓴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뭐 생각만 자꾸 넓어지기만 하지. 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죠? 전통이란 유물로 내려왔는데, 가치를 재창조한 거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말이에요. 전통이 내려와다가 그 당시에는 인정받았지만 그냥 단순한, 이거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옛날 전통으로 기억하는 거고. 그렇다고 이 가치가 현대에 재청됐으니까 훨씬 더 훌륭하고 이건 가치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거는 옛날도 인정받고 지금도 인정, 이게 이제 불후의 명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치가 있지만 이게 1순위고 사실은 이게 2순위지. 이게 3순위고 전통 중에서. 그쵸. 그거를 찾았을 때 이 비평가의 찬사를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이해할 만큼 이제 수준이 이게 어떤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네. 이거 보면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를 시 속에서 재현한다. 그러니까 이 시를 세상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독특하죠, 시인이. 이걸 현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시인의 눈을 통해서 받아들였으니까 환상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 사람의 가치관, 여기서는 이 비평가의 가치관, 그래서 사람들이 수용을 했고, 이렇게 시인이 수용한 것을, 이게 비평가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 유물을 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해서 이걸 공유를 한 건데, 이 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공유를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썼을 때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이 순수할 수도 있고 대중예술, 이렇게 순수미술은 이 시인이 자기가 추구하는 걸 해요. 초점이. 대중예술은 나는 이걸 쓰고 싶을지언정 대중이 이걸 원해. 그래서 이걸 써줘요. 대중예술. 이해되세요? 네. 대중예술이면서도 순수성이 있고 내가 쓰는 거고 겹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명작이고. 아이고. 그죠? 근데 이렇게 나눠질 때도 있다는 거죠. 네. 자, 한번 봅시다. 가치, 값과 위치인데 이상적 가치도 있고 현실적 가치 이렇게 두 개로 봤다면 이상. 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장점은 상상으로 시작했지만 이상사회를 꿈꿀 수 있고 더 완벽한 걸 찾아나갈 수 있고 그쵸? 좋습니다. 현실에서 이상을 꿈꾸게 한다. 현실에서 이상을 꿈꾸기에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현실점은 장점, 현실적 가치로 판단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현실적 가치로 모든 예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상점. 그래서 요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요 현실적 가치, 요거는 장점, 현실적 가치로 판단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럼 이렇게 현실적 가치로 판단을 하되, 이거 못한다고 했다니까. 현실적 가치로 판단하되, 이상적 상상에 도움이 되는 건 뭘까? 상상에 도움이 되는 이상적 상상도 같이 들어가 있는. 현실적 가치도 있고, 이상적 상상에 도움이 되는.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판타지 소설을 봤는데, 환상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의 지금 내 이 모습과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 현실 세계를 비판하고 있는. 상상이지만 현실 세계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된다. 그러니까 또 부작용도 있어요. 상상을 해줬거든요. 아니 역사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비틀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영화를 영화로 보지 뭐 현실과 연결해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상이랑 현실이랑 둘 다 있는 거 홍길동전 같은 것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를. 네. 그거 들었으면 훌륭합니다. 플러스 1 이렇게 했을 텐데. 다 더 얘기 듣는다면 그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것까지 생각 못하는 걸 것까지 생각할 때까지 가르치니까 생각하는 기간에 근데 나누는 맥락이 비슷하니까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방법은 비슷하잖아. 네. 점점 잘 자르잖아 여러 개로.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상상력을 이용해서 도덕적 선의 가치를 둔 그죠? 선. 왜 이건 추상적이니까. 네. 추상적이면서
그렇죠? 선의 가치를 둔, 그 다음에 상상력을 더 활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면 환상적인 세계 속에서 시도 이상향을 꿈꾸게 되고, 네, 그래서 둘 다 이상적인 가치에 뒀다고 생각하고 예, 있어요. 그렇게 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과일 나무를 봐라. 좋은 제목은 아니다. 쓸모없는 나무일수록 크게 자랄 수 있다. 그러면 크게 자라는데 오래 살고 크게 자라는 것. 그러다가 이 나무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의미를 쓰지 않으면 쉽지 않겠네요. 왜? 오래 살기만 하면 뭐가 좋아? 이렇게. 이 좋은이라는 의미는 네. 제목, 목재로서 집 짓는다. 집 짓는 것만 쓰이냐. 과일도 만들어야 되고. 과일 나무 목재로 다 쓰면 과일을 어떻게 해요? 아? 네, 맞아요. 반듯한 거 다 잘라 쓰는데 꾸불꾸불한 게 있으니까 소나무 더 비싸잖아, 꾸불꾸불한 게. 네, 조경수로.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구분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그러지. 음, 그 얘기예요, 선산. 산을 지키는데, 반듯한 나무는 다 잘라가. 뭐에 써먹으느라고. 근데 굽어. 근데 장작으로 쓰기엔 좀 그래. 근데 묘하게 자라. 그러면 여기서 구분한 나무가. 이게 뭐라고요? 잘난 아들은 다 서울로 가. 근데 여기에 둘째 아들이랑 셋째 아들이 뭐라고? 농사지면서 부모시키는 거. 이게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네. 그게 구분나무가 선산, 부모시킨다 이런 뜻이. 이해되세요? 네. 그거를 쓰려면 그거를 쓰든지. 네? 근데 아깝다는 건 여기 비너스 탄생했을 때 이걸 재발견이나 재창조나 전통의 재창조이나 당대 화풍의 가치를 둔 요거를 더 넘어서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죠. 김홍도가 풍속화라고 천시 받았는데 지금은 민속화라고 해가지고 김홍도하고 또 누구 있지? 싫은 분들. 신윤복. 어? 신윤복. 두 개 대우받는 것처럼. 전통의 재발견. 이걸 같이 써줬으면 끝내줬는데 배우는데 나오는데 이거 신윤복이 뭐라고 연결해요? 이런 거 들어보죠. 비너스의 탄생처럼 네. 비너스의 탄생처럼 재발견이 그 당시에는 천시 받았지만 네. 조명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가치관의 변화 상황에서 전통으로 재발견되고 재창조되는 상황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김용도의 풍속화, 신윤복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예시를 썼다는 것은 이 비너스의 탄생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너스의 탄생이 근데 현실적 그러니까 현실적 가치를 보고 제가 얘를 이용한 건데 걔를 이런 예시를 들면 이 그림의 이 풍속화가 현실적 가치요. 아, 맞네. 현실 그림이요 전부 다. 얘네는 그 당시에는 풍속이 뭐였어? 상상만 했어. 사곤자로. 헉, 딱 맞네. 그렇네요. 그럼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떠올렸다면 이 반대편에다 선비들이 그리는 사군자는 매난국죽은 그죠? 네. 절개를 나타내주고 사계절을 뜻해주지만 선비들의 그리는 풍경화는 관념 속에 머릿속에서 풍경하지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은 또 뭐라고요? 안견의 진경산수화는 진짜 경치를 그린 거라고. 이렇게 관념의 청사가 이렇게 현실의 모습을 덮친 진경산수화로. 몽유도원도. 아, 그런 거 알면 쓰면 되는데 왜 여기다는 하나도 안 쓰고 좀 찰지게 예시 좀 더 넣지. 그냥 이렇게 기왕 쓸 거에는 뭉쳐가지고 아는 거 배운 거 죽여놓는데 너는 이렇게 말로만 쓰고 어떤 애는 이런 걸 썼어. 그럼 너 같으면 네가 입학사정관이면 초점 잡으면 누구 붙여? 개요. 이거 쓰는 애, 개를 붙이면 안 되고 고양이도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써줘야지 생각을 해놓고. 네. 이게 나온다고 교과서에 옛날 교과서에. 맞아요. 맞아요 알아. 근데 왜 못 떠올리지? 그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난 20 몇 년 했고 네. 이런 답안지도 받고 사실은 네. 그런 글도 많이 받고. 자 그러면 가는 시의 도덕적 중추기관인 상상력을 튼튼하게 하며 상상력을 도덕적 선을 이끌어낸다고 본다. 상상력을 작동시켜 처지에 놓고 생각할 때 도덕적 선을 이뤄내는 것이다. 또 찬이는 모방이 되고 모방이는 찬이 대상과의 동화가 된다고 한다. 시는 지나친 이익으로 외적 생활을 소재가 촉촉들 배경으로 욕성된다. 이게 내용 자체는 틀리지는 않은데요. 네. 이렇게 연결로 좀 부드럽게 됐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얘가 주장하는 게 압축돼서 뭐고 그래서 어떤 예시로 그래서 어떤 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나라는 거는 안 보이고 넓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아니, 해맑게 이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맑게 나온다고. 아, 그래요? 됐어요? 네. 그럼 요약으로 치면 뭐 네. 근데 이걸 더 여기 학교에서는 이렇게 요약해도 되고요. 네. 요약을 더 잘하려면 이걸 더 줄인 다음에 이 요거와 관련된 걸 다시 써도 되고 다른 단어로 써도 되고 이걸 순서를 바꿔도 되고 아, 내용만 다 들어가면 돼요. 네. 나는 우리 모두 다 쓸모없다고 말한다. 목수가 커다란 소설이 때문에 그게 하는 것이었다. 담과 스물스 이러는 할 것이다. 여기까지 했네요. 그럼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건 이렇게 세 줄, 네 줄이면 굉장히 긴다는 거죠. 두 줄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본인 문체가 이러면 그냥 이렇게 쓰고. 네. 자, 그래서 가치면에서 이상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로 입장을 나눌 수 있다. 가나는 이상적 가치. 요거를 다 빼고 이거 다 이거. 그냥 이거 직접 써도 돼요. 이렇게. 아, 근데 앞에 무슨 가치인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가다는 이상적 가치고 꼬마. 나라는 무슨 가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걸 봐봐. 이상적 가치, 현실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또 나눠봐. 왜 또 쓰냐? 그러네요. 가다는 이상적 가치, 나라는 현실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있으면 되지. 네. 그러면 가다의 이상적 가치를 뭐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재정해야 되고. 아니면 가다는 이상적 가치의 무슨 논, 다라는 이상적 가치의 무슨 논. 이거를 현실론이라고 부르겠다. 이건 무슨 논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기가. 제가 정의를 해도 그럼 그 두 하나의 정의를 보고 교수가 이해했구나. 그래서 읽기도 편해. 주어 쓰기가 편해. 네가 가와라는 맨날 이렇게 안 쓰고 이상론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아, 그러네요. 현실론은 이렇게. 이거 세 번째 얘기했어요. 뭐요? 지금 이거 얘기한 거, 이 방법. 세 번째 얘기한다고요? 제가 수업하면서. 본인은 그 사이사이에 정신없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왜? 본인이 이렇게 쓰고 나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이해돼요? 네. 이렇게 중복돼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요. 논술 하다 보면. 그리고 끝끝내 안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대학교 돼갖고 나한테 찾아서 그때 논술 받은 거 도움됐어요.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래서 그래. 가는 상상력을 도덕적 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또 실은 그러한 상상력을 기를 수 있고, 그쵸? 네. 이게 무슨 시각 감각을 이것도 쓰면 좋은데 상상력의 원천에는 감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감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오감각을 공감각으로, 복합감각으로 아니면 우리가 없는 제 다른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재구성하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도 이 시각이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 시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써주고 막 나요. 파생돼서. 되게 복잡하네요. 우리 상상력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서 아는 거 다 끌어서 얘기해 준다는 거지. 네. 도덕적 사회를 이루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결론을 내서 이상적 것의 가치를 쏟아 봅시다. 라는 초전적 관상적 세계를 상상력으로 제안한 거다. 자, 근데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거 좀 힘들겠지만, 가와 라의 상상력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다. 이렇게도 써주시다. 와. 근데 저는 가와 라는 이런 거를 이상적인 걸 공통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상적인 것에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상적인 것에는 이런 단점이 있었어. 이렇게 보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것도 되네. 우와,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만 느껴. 아니요, 애들은 가라 해갖고 이게 가 쓰고 라 쓰고 써요 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랬을 때 붙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교수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럼 아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라가 같은 건 알겠다. 한편으로만 묵두라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디테일을 더 주자. 그러면 이거를 공통점은 이걸 기반으로 하지만 왜? 가의 이런 점은 이런 거, 라의 이런 점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공통으로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차이에서 가의 특성은 요걸 초점으로 하면서 요런 관점에서 이런 특징이 있고 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미세하게
가는 어떤 점의 상상력, 상상력의 무슨성. 이거는 라는 상상력의 무슨성을 강조하는 듯하다. 강조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가라를 이렇게 이상주의 아니면 그죠? 이상성, 이상주의라고 했을 때 그 이상주의의 특징인 뭐뭐를 또렷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말만 그런데 나도 가의 특징은 뭐예요? 가의 특징이. 가는 그냥 도덕적 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도덕적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당연하지. 뭐 이 도덕적 성도 상상력의 출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발언.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시에서 상상력이 나오고 상상력에서 도덕적 선을 이룰 수 있다. 그게 시는 사무사라고 그랬어요. 시는 사악한 것이 없다. 공자가. 시는 사악한 것이 없다. 그래요? 사무사. 사악한 것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시, 서, 화 이런 걸 줄일 때 이게 도덕적 상상의 세계를 얘기해. 그래서 관념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선비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써줄 수는 없겠죠 학생이. 네. 처음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 네. 그런 의미로 써주는 건데, 요런 그러면 시가 도덕적 상상력을 선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별적인 시들이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치? 그 과정에서 뭘 중시하고 뭘 조심하고 이런 것도 써줄 수는 있는데, 그럼 이거는요? 라요? 걔는 그냥 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이고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를 뭔가 그냥 시로 막 이렇게 쭉 썼어요. 그러면 요거는 방향성이 개별적인 시가 요걸 만들어가는 거고, 네. 요거는 방향성은 이렇게 이상적인 걸 시로 표현해 준 거네. 네. 그럼 이거는 개인의 이상이 표현된 다양한 상상력이고, 아, 요거는 개인들의 시들이 모여서 집단의 공동선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걸 개인성 공동선으로. 이거는 균합적 방식으로 구성시킨 거네. 이건 연역적 방식으로 적용시킨 거네. 그러면 균합적이든 연역적이든 제가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왜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못 생각할 것 같아요. 똑같은 거 30가지도 안 돼요. 사용하는 거. 그래요? 그걸 자유롭게 쓰면 돼요. 균합법 안 해줬어요? 네? 균합법 안 해줬어요? 아니요. 연역법 안 해줬어요? 이렇게 모이는 거 해줬죠? 네. 개인 사회 해줬죠? 아, 다 똑같은 건데요. 단어는 단어가 30개밖에 안 되는데요. 저게 뭐라고요? 단어는 단어 30가지의 시각 훈련이요. 다르게 보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관점을 이용해서 어려운 것들을 분석해보는 거, 논술. 그걸 터득하면요. 터득하면요? 글발이 세지고 말발이 세지고 네. 토론이 세지고 네. 쓸 때 딱 보면 얘 생각 있게 잘 쓰네 이렇게. 그걸 안 배워서 그렇지. 다 배웠어요 조각조각. 네. 훈련을 안 했어 고등학교 때. 다 모으는 훈련이요. 훈련을 안 했어. 조각조각 배웠지. 그러니까 한 방만 이거 대박으로 터지면, 만약에 이걸 썼어 네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근데 교수님이 애들이 이것까지 쓰게 해서 빼놨어. 그럼 교수님 보고 이거 얘 똑똑하네 하면서 점수를 1점 홀딱 더 줘요. 2점이나 10점 만점이라면 8점 줄 걸 9점을 휙 줘버려요. 안 떨어져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거 얘 떨어지면 아깝다 10점 줘버려. 만점으로. 그러면 한 사람은 9점 주고 한 사람은 10점 주면 평균에서 한 명 버리고 10점이 돼버려요. 8점짜리가 10점 돼버린다고. 네. 그러면 이 2점이면 등급 2등급 홀랑 극복해버려요. 한 사람 2점에 2등급씩. 왜 그러냐면 이게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하고 80점인데 채점할 때는 10점으로 해버려요. 그냥 편하게. 알겠어요? 네. 아니 나는 보이는데 알려줘야지. 그럼 이런 거 빼고 그냥. 아니요. 알려주셔야죠. 어쨌든 대박은 한번 쳐야 되잖아. 네. 대박을 쳐야 되잖아. 네. 이거 지금 수준을 너무 높게 하는 건 맞아요. 만약에 이 문제인데 이렇게 쓸 거야 다른 애들도. 네. 근데 이렇게 쓴 애가 있으면 거의 서울대 합격생 수준일까? 아, 서울대 합격생도 이렇게 자유롭게 못 다루는데 학생들은.
논술 선생님 설명할 때 이런 걸 내가 설명해주면 논술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해? 너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 초보 논술 선생님들. 네.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각과 가치관을 다루면서 하는 수업의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 네. 근데 나는 이걸 하도 좋아해갖고 20년, 30년 동안 이런 거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그래. 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글 자체 내에서 네 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분석해보고 저렇게 하니까 네가 쓸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더 나눠서 방향성을 잡으면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제. 네. 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시각을 입히고 가치관을 관점을 입히고 방향성을 잡혀서 나눠주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예시를 댈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대충 놨는데, 그지? 네. 그러니까 똑같아. 돈을 그냥 다 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맞춰갖고 그 세종대왕 얼굴을 쭈르르르 이렇게 방향까지 맞춰서 그 차이, 디테일 차이, 그치? 네. 자, 나와 다른 현실적 가치를 가졌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나눴죠. 이렇게 방향성으로. 네. 찾아봤고. 자, 그럼 이거는 나는 어떤 현실적을 가져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 나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가와 이렇게 대비되고, 다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나와 이렇게 대비된다. 하지만 가나의 이런 특성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둘이 이론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흐름이. 네. 이제 되네. 이제 자르고 들어가는 건 이해는 하네. 네. 저 장점이랑 단점도 써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나눈 건 나쁘지 않은데 더 해보라고요. 자, 그러니까요. 쥐어짜서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주고 그 중에 몇 개를 배워서 딱 네 문제가 있었을 때 두 문제만 더 쓰든지 어디든 그걸 녹여서 썼다고 치면 기회라도 있는데, 네. 안 그러면 300대 1인데 네 거 읽었어? 네. 야, 250명이 똑같은 답안지 썼는데 왜 굳이 너를 뽑아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똑같으면 소용이 없잖아. 굳이 네 걸 사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 그럼 없잖아. 그냥 볼펜이야. 똑같은 모양의 볼펜인데 굳이 왜 그걸 들어야 돼? 아무거나 들으면 되지. 근데 이 별표에 여기다가 대한민국 써있든지 하트가 그려져 있든 그거 하나 뽑을 거 아니야. 그 딱 하나 때문에. 네. 논술이 그렇다고. 똑같은 볼펜이 수백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여기다 글씨를 써놨어. 몇 글자를. 그럼 그거 뽑는 거야. 네. 그걸 뽑는 능력이 있다고. 채점자들이. 다 읽어요, 채점자들은? 두 장 읽는데 3분, 2분. 왜? 글자가 다 똑같아. 내용이 다 똑같고. 그런데 그렇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귀납적 방향성으로 이렇게 해서 쓰고 연역적 방향성으로 이렇게 쓰고 연역적 관점에서 이렇게 막 써. 네. 그렇게 딱 쓰면 귀납, 연역. 남들은 안 본 단어야. 그럼 읽어봐. 조금 신경 쓰고. 근데 남들과 다 똑같은 단어야. 그러면 안 읽고 휙 보아. 휙 단어만 봐도 단어를 이렇게 휙 스캔해도 몇 점 나와. 근데 어떤 거는 읽다가 보면 남들이 안 쓰는 단어를 쓰면서 떡떡떡 관점도 잡고 쫙 날르면 재밌게 읽어봐. 네. 채점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루 저녁에 1400장 채점해봤어? 아니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에 10초, 15초에 다 보게 되더라고. 똑같아. 왜? 이 사람은 안 와. 자기가 떨어질 걸 알아. 소송도 안 걸어. 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A그룹, B그룹, C그룹이야. C그룹은 아무 댓글도 안 하고 자기가 떨어졌다. 경험 삼아 본다 그래. B그룹도 댓글 안 걸어. 왜 안 걸게? 내가 모자란가 보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A그룹은 치열해. A그룹만 채점 정확하게 하면 돼.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소송 걸려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A그룹에 있는 사람의 채점 기준에 있는 단어가 없으면 감점시키는 거야. 그까지 A그룹까지 가야겠네요, 일단. 그 A그룹 가는 게 사활이야. 자, 과일나무는 자기의 재능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좋은 제목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금방 읽잖아, 이렇게. 이상한 건 잘 찾아. 채점자들. 자기의 재능으로 자신에게 해를 뭘 입혀. 과일나무가. 자신의 재능 과일 주고 있는데 무슨 재능이 과일나무 재능 과일 주는 거지. 근데 과일 딸 때 막. 딸 때 뭐? 딸 때 자기 몸에 해를 입을 수 있대요.
그럼 그걸 써야지. 과일나무는 자신의 재능인 설명을 써야 돼. 아, 과일 생산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해를 입혀서 좋은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오해되게 이렇게 써놓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네. 쓸모없는 나무일수록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쓸모없는 나무이더라도 일수록이 아니지. 네. 크게 자랄 수도 있다는 거지. 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바꿨을 때 쓸모 있는 나무일수록 크게 자라 이게 성급한 일반화지. 그런데. 오래 산다는 현실적인 가치가 중점을 두고 훌륭한 제목을 써주고 있다. 이렇게 훌륭하니 너는 오래 산다느냐? 이게 말도 안 되게 잘못 쓴 거지. 훌륭한을 제목의 훌륭함이다. 이렇게 주식어로. 제목일 때는 훌륭한 거야. 이거는 제목은 뭐야? 목재라는 거야. 집 질 때 반듯반듯한. 네. 그러면 이 과일나무는 과일이 훌륭한 거고, 구분나무는 조경이 훌륭한 거고. 그러니까 훌륭함이 있으니까 살아남았지. 안 그러면 다 뗄감으로 없어졌지. 네. 조경을 해치면 잘랐지. 그렇게 각자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거 실패했지. 구성이. 응? 그래서 이런 걸 자다가 봉창 두드렸다고 합니다.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전 세계 사랑을 받는 작품은 원래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원래부터가 아니라 처음 했는지 초기에는 원래부터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시작. 그렇네요. 그 작품은 당시 당대 작품과 다른 화풍의 그림이라고 해서 무시되었다. 그러다가 비평가의 천사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당대와 비평가의 평가라는 현실적인 가치에 의해 판단되었다. 당대 화풍과 그치? 비평가의 평가, 당대 화풍의 변화, 당대 화풍, 시대에 따른 화풍의 변화와 이렇게 쓰는 것. 현실적인 가치는 현실적 가치란 것과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현실적 가치로 모든 해석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뜬금없이 딱 해서. 너무 뜬금없네. 연결 자체는, 그지? 뭔가 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네.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소리를 내서 빠르게 읽으면, 그럼 연습도 해야 돼. 자기 모술이 없나. 빠르게 읽으면서 몇 글자를 고치면. 그냥 이렇게. 찍찍 긋고, 이렇게. 당대 화풍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써요? 뭐라고 하면 돼요? 풍의 변화. 화풍의 변화. 이렇게 쓰면 돼요. 화풍의 변화. 네. 아니, 이거 엉뚱하게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렇게 고치는 게. 네. 예? 너무 많이 고치면 좀 그렇기도 하지만. 됐어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어서 하면, 이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앞에서 한 게 예술의 무슨 성? 예술의 가치. 가치 싫어요. 예술의 도덕성 했네, 아까. 그래. 선이니까 도덕성. 또 뭐라고 했어? 이상적. 뭐 이상성도 도덕성에 대해서 논하고 시간성에 대해서 논해. 시간에 따라 바뀌었으니까. 예술의 시간성 판단, 예술의 도덕성 판단, 예술의 개인성 판단, 예술의 사회성 판단 이런 거 했네. 그래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였을 때 도덕, 사회적 입장으로 봤을 때 시간으로 판단, 흐름 그렇게 안 했어. 이 성을 보니까 그 성이 생각난다고. 성. 그래요? 저 왜 창의성 여기에 나오는가 했어요. 그러면 예술의 성에서는 도덕성, 시간성, 뭐 개인적 개인성, 뭐 사회성으로 살피면 창의성으로도 살필 수 있네, 예술을. 네, 뭐. 네, 뭐, 이 성 때문에 이게 쭈르륵 떠오르네. 두 명. 그럼 연결돼요? 이게 문제나? 예술이 이런 측면에도 보고, 이런 측면에도 보고. 네. 자, 창의성의 두 측면 어떻게 봤냐? 서로 다른 사건의 개념, 발견으로만 그치지 않음, 사건의 지속성. 이거 지속성이네, 성도 있네, 여기 또 성. 제가 아니고. 결합성. 이거 잘했네.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과감하게. 네. 최종 형태를 만든다. 정도로 모아서. 이게 결합성이면 결합하지. 하나로 해서. 균합적이네. 시간의 지속성이네.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적용하면서. 어느 시대나 같이 연역적으로. 연역성이네. 비너스의 탄생도 당대 화풍과 맞지 않는 사지. 현대에서 누구도 딴쪽을 걸지 못한다. 비너스의 탄생은 현대에서는 어디든지 사용됩니다. 이거 같은 말로 반복한 거네. 앞에 있는 건데. 이상적 세계, 정보를 한데 모아. 요거만 있네, 정보를 한 거, 실을 모았다. 그리고 어깨 하나만 있네. 그걸 창의성을 쓰라고, 창의성. 창의성은 이게 무슨 관계인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 내용만 설명했네.
뒤에 가보면 있을걸요. 오, 떡떡비밭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과 주방장을 정보를 모아서 비밀의 원료를 만든다. 그래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함. 그렇지만 비밀의 원료로 자신만의 창의적인 떡볶이를 만든다. 이렇게 써야 되네. 근데 이제 이거 A나 B 둘 중에 하나의 대상을 수상해줘야 되는데 뭘 할 것이냐 저거를 근거로. 오. 그래서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다른 사건에 영향을 된다고 했어요. 미치니까 된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영향을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넓은 범위에서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예술일 수 있지만 네. 개인적인 것은 개인의 행위일 뿐이지 예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거네. 네가 평가한 거는 그치? 네. 그렇게 쓴 거 아니야? 그렇게 썼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써놨다는 거지? 참네. 왓슨과 크릭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두 가지 측면은 그럼 왓슨의 창의성은 뭐고 크릭의 창의성은 뭐예요? 둘이 같이 DNA 구조를 발견했어요. 사건의 지속성과 정보의 완벽한 결합성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건으로 한 여러 가지 정보를 결합한 끝에 그걸 발견했다는 거네, 그치? 말을 보면 유전자 구조 발견, 현대사와 중요한 개념과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처럼 하나의 발견인데 발견으로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창의성이 있느냐? 결합이 창의성이 있느냐? 네. 자, 거꾸로 보면 나는 뒤집어서 요거는 왓슨과 이 사람이 정보를 결합했지만 예술은 아니고 그냥 결합해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얘는 여러 맛의 정보를 모아서 자신만의 비밀 원료를 가지고 새로운 맛을 창조했으니까 얘가 창의적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얘도 다른 정보를 모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정보를 모았는데 얘는 새로운 걸 만들었지만 얘는 모아서 분류하고 얘도 새로운 거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 새로운 배터리. 얘가 그래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안 써있네. 네. 그냥 썼어요. 뒤에 읽으라고? 알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었단다. 그래서 염기 강năng素와 DNA 구조를 알 수 있는 엑소선화체를 가지고 완벽한 결합으로 유전자 구조를 알아냈다. 네. 이건 창의성이 아니죠. 결합성이에요, 결합성. 그 결합을 하는 게 창의성의 어떤 역할이냐고. 창의성으로 큰 창의성 안에 결합성이 있어. 그걸 평가해보라고. 네. 네? 그게 평가가 됐냐고. 창의성 안에 결합성이 왜 있는지 얘기가 안 됐다고. 오! 요게 창의성을 얘기하라며. 창의성의 두 측면으로. 네. 그래, 창의성을 했는데 네가 창의성을 두 가지로 나눴대. 이건 결합성이고 이건 뭐라고? 지속성. 그러면 창의성에서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냐 결합성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메인이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 왜 결합성이 더 창의력에 가까운지를 설명해줘야 되잖아. 그러네요. 네가 이걸 놓친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만 써놓고 뭘 써야 돼요? 여기 창의성이 유리 떨어져 갖고 이걸 따로 놓는 거네. 안녕 하면서 이거 두 개.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요거만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런 거잖아. 연결이 돼요. 근데. A라는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여기서 얘가 결합만 한 거는 창의성으로서는 약하다고. 그러니까 A가 B가 C가 이 기술이 다 있는 거를 결합했지. 그래서 뭘 만들었어? 스마트폰. 네. 창의적이야? 네. 그래, 창의적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스마트폰하고 네. 어떤 사람이 이런 기가가 있었는데 이걸 참고 삼아서 요거에 없는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그게 더 창의적이죠. 그래서 이거 비밀 원료 이렇게 창의적이라고 더. 난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잡스가 이거 다 있던 거라고. 그냥 결합하고 디자인만 플러스했을 뿐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발상을 안 했지. 이렇게 이걸 결합하는 것 자체도 창의력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건 창의적 맞아, 오케이. 근데 결합의 창의력하고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든 창의력은 이게 훨씬 더 창의적이라고 본다는 거지. 왜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요소를 만들었고 요거는 이건 조합했으니까. 근데 이게 돈은 더 될 수도 있고 주목은 더 받을 수도 있어. 왜 이해되기도 쉽고 현실에 쓰이기도 좋고. 맞아요. 근데 요거는 뭐라고 일부만 매니아만 좋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예술성으로 쳤을 때 그러면 예술의 가치를 요거는 대중성과 관련이 되는 거고 이건 순수한 예술성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의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먹어 맛있다고. 근데 이걸 안 알려줘 며느리도. 그건 예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술 행위를 했어 개인적으로는. 그쵸. 사회적으로 영향만 적을 뿐이야. 돈만 벌을 뿐이야. 그런데 요렇게 그래서 했을 때 요걸 안 알렸을 때 이 떡볶이의 사회성과 스마트폰의 사회성을 있지만 스마트폰의 사회성 이 예술성이 더 많이 조명이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요렇게 정보를 모아서 요걸 만든 사람은 타고난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이걸 결합하는 것도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될 거지만 물론 네. 이게 두 개를 요 결합과 요걸 치면 그러면 이거는 결합성이라고 칠 수 있고 이거는 뭐라고? 이게 진짜 창조성의 본질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창의성. 이거는 확장형, 변형형 창의성이고 그렇게 나누고 싶다는 거지. 근데 너는 쭉 썼는데 그죠? 그 시 이야기도 쓰고 근데 수상작을 결정하면 나는 떡볶이 준다는 거지. 네. 응. 보면은 여기 다 썼네. 그치. 너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조합한 것들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 이거는. 그쵸. 이렇게 판단하는데 뭐 상관없어. 나는 떡볶이를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만드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근데 너는 사용자의 입장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흐름의 입장이나 문화 영향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크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두 개의 창의성을 이렇게 이거 뭐라고? 이 결합성 창의성과 네. 개인적 창의성, 개인적 순수한 창의성을 비교를 하는 요소를 1번 어떤 점, 2번 이렇게 문화 파괴력, 2번 창의력의 어려움, 3번 창의했을 때 세상의 효과,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 이거 몇 점을 주고 판단한다면 종합적으로 이거는 뭐뭐를 몇 점 주고 이건 뭐뭐를 몇 점 줘서 이거를 주고 싶다. 왜? 전체적으로 요 세 개를 하면서 이런 거를 우선으로 해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창의성 수상을 근거를 채점편을 만든다면 가상을 해도 되잖아요. 채점 기준 이렇게 1, 2, 3, 4 그래서 이거는 몇 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몇 점을 가질 크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세운다면 요거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채점표. 하지만 요 사람의 이 가치는 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딱 정리되네요. 더 깔끔하게. 내가 맨날 그랬잖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때린 다음에 결국은 뭐 하라 그랬어? 결론. 아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평가하는 기준 이게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서 몇 대면 그래서 3대1로 이거 승리요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잖아. 네. 요거 써주면 되는데 이거 빼먹었어. 이거는 이거 했어. 네. 이것도 이거 했어. 두 개도 비교도 했어.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했어. 그렇죠. 요거만 해줬으면 굉장히 도움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 네. 자, 봐봐. 저기에 답이 없느냐? 있어. 안 썼느냐? 썼어. 알파 없다. 아니, 특별하게 굳이 너를 꼭 뽑아야 돼. 이렇게 처절하게 진짜 처절하게 생각했어? 뭐 한 번 더 정리하고 진짜 아둥바둥 정리했어? 또 답안지 느껴진다 진짜. 학습 누적 기록을 보면 애 딱 보면 아, 쟤 몇 점쯤 맞고 쟤 열심히 하네요. 너 보여 안 보여? 보이겠죠. 이 답안지 보면 보여. 얘를 뽑을까 안 뽑을까? 얘를 뽑아야 합당하다. 다 보여 서열이. 그래서 절실한 애들 잘 붙어요. 대박 되는 애들. 아둥바둥 써 진짜 처절하게. 그것도 악에 맞춰서. 왜? 뭐 3개 4개 떨어져 봐. 안 되죠. 아니 정시도 희망 없고 수시도 희망 없고 그래봐. 진짜 아둥바둥 쓴다니까. 네. 왜 이거 몰라? 생각하실 수 없어. 있을 것 같아요. 하세요. 네.